김경수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에 지사직을 잃게 됐죠. 오늘 도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예.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도원 의원님. 네. 김 지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김경수 지사를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공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그 저지른 범죄는 우리 헌정사를 유린한 굉장히 국기문란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진실을 아무리 먼저 돌려도 제자리에 온다는데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는 진실은 뭐죠? 본인이 여론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만나서 한 건 어떤 행위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론 조작은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가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약간 암시하는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론 조작해서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중대한 오류입니다. 당시에 그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보면은 드루킹 댓글 무슨 2만 원 승차권, 애비양, 턱받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갖고 여론에 휩쓸리다 많은 물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았고 당시에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받은 표는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유승민 후보가 합쳐서 받은 표는 문재인과 심재상정 두 후보가 받은 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역시 또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물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의 약간의 그 변동에 따라서 단일화가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선거 결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물론 역사의 가정은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무조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종적 판단은 국민의 몫에 맡기겠다. 법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할 생각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지지자 여러분은 계속 저와 민주당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 저의 행위를 옹호해 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에 김대엽 사건이 있었고 2017년 대선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울산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인데 여기서 한마디 반성도 없이 여당 주자들까지 김경수 지사를 옹호한다면 이번에 그러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 사람들은 반성 없이 역시 또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굉장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도원 의원님 오늘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오신 것 같아서요. 조금 차분하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가요 오늘 대법원 선고 직후에 본인이 최후 진술을 했다는 만자 가까인 이 진술 내용을 본인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일부 발췌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본인 공보특보를 맡고 있던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전 지사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인들의 사건이었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재벌 회장이고, 재벌 회장의 가장 측근 비서실장,
관계였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재벌 회장이 알았을 거 아니냐. 측근 비서실장이 하는 일을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싹둑 자르고 자기 자신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시 소환하면서 그 본인을 굉장히 포장하는 그런 걸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래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내로남불이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 거는 너무나 착한 범행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나쁜 범행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연을 킹크랩 그 시연을 했다는 거를 지금 재판부마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시연하는 장소에 있다는 거를. 근데 그걸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치인이 하는 말 원래 믿지도 않지만 정치인들은 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 지사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습니다. 수소버스하고 수소성용차를 빠르게 늘려가려면 결국은 충전소 인프라가 따라가야 되는데 세종시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요. 한번 충전하면 600km를 갔는데 서울 쪽에는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하고 오면 되는데 세종시는 충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간당간당.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지사입니다. 청와대 여러 기자들이 청와대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식 입장은 없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갖는 신뢰와 믿음은 굉장히 각별할 겁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마지막 비서관이어서 김해 봉하마를 같이 지켰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실은 김해에서 또 국회의원 당선도 됐고 사실은 그 후광으로 경남지사까지 됐고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사실은 아리 수행팀장이지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음이 있겠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상징인 대법원에서 3심까지도 다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경수 지사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이두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드루킹이 김경수를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김경수를 드루킹에 소개시킨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이었던 송인배 비서관입니다. 예. 그래서 송인배 비서관이 실제로 가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송인배 비서관이 그냥 소개시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추론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화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드루킹 일당을 찾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경수 지사선에서 지금 이 모든 사법적 판결은 끝나 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을 수행하는 최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 입장에서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시켜주고 김정숙 여사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몰랐을까?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들이 분명히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에서는 불가능하겠고 대법원의 사법부 판결이 최종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이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언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수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이 드루킹 김모 씨와의 뭐 인지 정황 이런 것들은 사실 다시 김정숙 여사도 우연히 들러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우식 교수님의 추론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김경수 지사가 오늘 곧바로 수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 다시 수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관할지방검찰청에 지시를 하는데 그게 아마 창원지검에서 집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창원 교도소로 수감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한 3, 4일 정도 집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을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풀 운동, 그러니까 좋은 댓글 달기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얘기했던 건 아마 선풀 운동이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 좋은 댓글 달기 운동. 네네, 그런 어떤 조직으로 생각했을 수 있지 이걸 댓글 조작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또한 지금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항소심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익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건데 대법원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더라도 이익 제공 의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 부분은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직을 제시한 거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그 기여한 거에 대해서 여론조작한 거에 대해서 공직을 제의했기 때문에 저 대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자가 넘는 최우진 수도 통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의 파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